안녕하세요. 온드림 체육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뉴스포츠의 종목 중에 하나인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한 경기의 규칙과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라잉 디스크의 시작은 언제인지, 그리고 플라잉 디스크 얼티밋 경기, 다음 플라잉 디스크 거츠, 플라잉 디스크 골프, 플라잉 디스크 디스카손, 플라잉 디스크 디스턴스, 플라잉 디스크 피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잉 디스크의 시작. 플라잉 디스크는 1940년대 후반에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이 파이 접시를 던지면서 놀았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 파이구 이용의 금속재 접시를 서로 던지는 광경에 흥미를 가진 로스앤젤레스의 건축 검사관 후레트 모리슨이 1948년에 금속재의 디스크를 자작한 후에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개량해 오늘의 플라스틱재 디스크가 탄생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재질이나 형상의 개량을 거듭한 결과 플라잉 디스크가 탄생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재질이나 형상의 개량을 거듭한 결과 플라잉 디스크의 비행 성능은 최장 비거리 255m, 최고 속도 140km, 최장 채공 시간은 16.72초로 매우 뛰어나게 발전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스비라고 하는 명칭은 플라잉 디스크를 최초로 상품화한 회사의 상표명이며 플라잉 디스크라고 명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플라잉 디스크는 종목 명칭이 아닌 용기구의 명칭이다.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종목을 국제 플라잉 디스크 연맹에서 약 10가지 종목으로 규정지었다. 이와 함께 돛집이라고 하는 내부는 스펀지로 되어 있으며 바깥은 천으로 감싸져 있어 매우 안전하고 아프지 않은 플라잉 디스크로 즐기는 플라잉 디스크 피구나 얼티밋과 유사한 돛지 골 등도 학교 체육에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플라잉 디스크 얼티밋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얼티밋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도 몇 번 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경험을 못 해본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 굉장히 럭비와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럭비와는 흡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럭비는 바디 차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과격한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긴 하고 이제 럭비를 하다 보면 부상자가 속출하는 경기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얼티밋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 어린 초등학교 친구들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종료 시 높은 점수를 딴 팀이 승리하는 패스 경기 팀 스포츠이다. 한 팀에 7명의 선수로 구성된 양 팀이 양 끝에 엔드존에 정렬하고 공격팀에게 디스크를 날리며 경기를 시작한다. 던지는 사람이 자기 편 팀 선수에게 패스하여 자기 팀이 공격하는 엔드존에서 디스크를 받으면 1점. 디스크를 잡은 사람은 걷거나 달릴 수 없고 오로지 패스에 의해서만 전진 가능. 디스크를 받는 사람은 디스크를 땅에 닿지 않고 받아야 한다.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팀은 디스크를 공격 중인 엔드존 방향으로 보내야 한다. 반면 상대팀은 진행을 저지하려고 수비를 하면 턴오버를 유도하여 소유권을 확보한다. 턴오버는 패스가 잘못되었을 때, 상대 선수에게 잡히거나 디스크가 그라운드의 아무 곳이나 닿았을 때 발생한다. 명백한 접촉이나 태클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인 위반, 소유, 파울, 콜 등의 판정은 선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얼티밋 경기는 심판이 없다. 플라잉 디스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경기에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심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명백한 접촉이나 태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신체적 접촉이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더블팀이라고 하죠. 디스크를 갖고 있는 한 선수에게 수비수 2명이 붙게 되면 그 상태에서 파울이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격한 럭비의 룰에 반해서 경기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신체 접촉이라는 단 한 가지와 이제 더블팀이라는 수비 협력 체계 자체를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은 어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배우기에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경기 중에서 좀 더 패스 경기에 가까운 스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라잉 디스크 거츠입니다. 각 5명씩의 두 팀이 14m, 여자는 14m 떨어진 평행선상에서 서로 마주보고 디스크를 던지고 잡아내는 경기이다. 공격팀의 한 명이 상대방의 라인상에 나란히 서 있는 수비팀의 5명을 향해서 전력으로 디스크를 던진다. 이때 드로우, 던지는 사람의 지점은 자기 팀의 파울라인 앞에서 던지며 지면에 닿지 않게 지면과의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던져야 하며 리스브 팀의 스코어링 존으로 디스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던져야 한다. 수비팀은 공격팀에게 드로우된, 던지게 되는 디스크를 신체의 두 개소가 동시에 접하는 일 없이 한 손으로 캐치하거나 혹은 몇 사람이 닿더라도 한 손으로만 캐치해야 한다. 캐치를 하지 못하면 공격팀의 득점이 된다. 수비팀이 캐치했을 경우 캐치한 선수가 상대팀을 향해 드로우하게 된다. 또한 공격팀의 드로우가 좋지 않을 경우나 드로우하기 전이나 도중에 파울라인을 밟았을 경우에는 수비팀의 누군가가 드로우하여 공수교체하고 게임을 실시한다. 득점의 합계가 11점이 될 때마다 체인지 코트, 1세트에 21점, 3세트 매치로 2세트를 먼저 선취한 팀이 승자가 된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골대라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이 득점 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진영 쪽으로 디스크를 날려서 상대방이 잡지 못하게 유도하는 것, 그로 인해서 득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디스크를 주고받을 때 양손을 이용했다면 거치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만 캐치를 할 수 있게, 수비를 할 수 있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태껏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디스크를 이용한 경기 중에서는 거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봤는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이런 경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자, 플라잉 디스크 골프입니다. 왼편 사진을 보시면 이 골프 모양, 골프 모양이 아니죠. 바구니, 바스켓이라고 하죠. 바스켓 모양의 사슬, 체인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는데 이 바스켓에 의도해서 넣기보다는 이 체인에 디스크가 걸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골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골프는 이제 라켓이라는 표현보다는 클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골프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이용해서 공을 스윙을 하고 그 공에 다가가서 다시 또 스윙을 하면서 홀에 집어넣는 스포츠인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도구 없이 어떻게 보면 뉴스포츠 사상에 적합한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디스크 골프는 플라잉 디스크 경기의 한 종류로서 플라잉 디스크를 날려서 몇 번 만에 골에 넣는가를 겨루는 뉴스포츠이다. 기본적인 룰은 골프에 준한다. 골은 바스켓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골의 윗부분에 있는 사슬에 디스크가 부딪히게 되면 바스켓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골인이 되는 것이다. 던지는 순간에 손목의 스냅을 잘 이용하여야 하며 디스크를 수평으로 제대로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디스크를 어느 정도 던질 수 있게 되면 바로 코스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뉴스포츠이다. 운동량도 그다지 과격하지 않으므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선생님이 이제 저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1, 2학년 친구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굳이 왼편에 보이는 이 골이라고 하죠. 바스켓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커다란 동그라미 원을 정해서 그 지역을 정해서
어, 정말 골프를 하듯이 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존 안에 집어넣게 해서 해도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것처럼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어, 어떻게 보면 체격이나 힘이라든지 그런 요소보다는 약간 테크닉 쪽으로 많이 디스크를 던지는 테크닉 쪽으로 그런 요령들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플라잉 디스크 골프 경기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편에 보시면 어, 2020년 10월에 있었던 대회예요. 플라잉 디스크 골프 대회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경기장을 썼다고 해요. 이제 주변에 보면 산이나 나무라든지 잔디밭이 보이죠. 이제 이제 시민공원 한 개를 큰 공원을 빌려서 이제 그 공원 코스대로 해가지고 홀을 만들고 여기서 홀이라 하면 바스켓이겠죠. 바스켓을 만들고 이제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크게 이제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초등부 우승자, 우승, 준우승, 이제 뭐 3위 이렇게 우승한 친구들인데 한번 나중에 이런 대회가 남양주나 뭐 가까운 근교에서 열린다고 하면 한 번씩 경험 삼아서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경기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순서를 정한다. 두 번째 투구부터는 타수에 관계없이 골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선수부터 투구한다. 여기서 투구한다는 말은 던진단 말이겠죠. 자, 두 번째 홀 이후의 스타트 순서는 전 홀의 드로우 수가 적은 선수부터 들어간다. 골프의 경기 규칙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골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룰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플라잉 디스크 골프도 이런 규칙을 준수하면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T 마크를 연결하는 스타트 라인의 뒤편에서 들어간다. 디스크를 들어간 후에는 그 라인을 넘어서도 무방하다. 디스크가 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파울이 되고요. 파울이 된 후에는 스타트 레인에서 다시 T마크 다시 던지게 되는데 여기서 벌타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드로우 이후 디스크가 착지한 곳에 마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드로우한 디스크는 마크를 하기 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마크가 다음에 드로우 라인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스타트 T마크를 연결하는 스타트 라인 뒤편에서 들어간다고 했었죠. 같은 룰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골을 중심으로 반경 10m 이내의 구역을 퍼팅 구역이라고 한다. 이 에어리어는 골프의 그린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다음으로 퍼팅 에어리어에서 들어온 후 마크를 손에 쥐기 전까지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1벌타가 가해진다. 자, 다음으로 한 홀이 끝날 때마다 스코어를 매긴다. 홀의 전체로 라운딩한 후에 합계 득점을 계산하여 스코어가 낮은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말로써 선생님 설명을 해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뭐 경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또 정확하게 경험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또 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플라잉 디스크 디스카손입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어떤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주변 배경이. 예, 맞습니다. 산 지형이고요. 산 지형에서 디스크 두 개를 이용해서 혼자 진행하는 경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잉 디스크 디스카손 약 1km의 코스를 두 개의 디스크를 교대로 던져서 진행되며 스타트로부터 골까지의 시간을 겨루는 경기이다. 타임어택 경기입니다. 시간제 경기. 플레이어는 2개 또는 예비를 더해서 3개의 디스크를 사용해
나무나 숲 등의 코스 중간중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군데의 포인트에 디스크를 통과시키면서 진행해 나간다. 그냥 대강적인 산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에 미리 정해놓은 통과 라인을 만들어서 디스크가 그쪽을 통과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스타트 라인 앞으로부터 한 개의 디스크를 던지면서 출발하여 디스크가 떨어진 지점까지 나머지의 디스크를 가지고 달린다. 떨어진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1.5m 이내에 도달하면 다시 가지고 있는 디스크를 던지고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디스크를 주워 나간다. 디스크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골인이 된다. 피니시 라인을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디스크를 던졌을 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골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겨루는 경기라고 했죠. 거리상으로 유사한 코스를 정해서 혹은 같은 코스더라도 시간을 타임어택 이제 스톱워치를 눌러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경기는 하기가 조금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이나 뭐 그런 위험한 지형보다는 좀 외진 공원이라든지 혹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걸 한번 해봐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종목 또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플라잉 디스크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크의 비거리를 겨루는 경기이고요. 간격을 두어 준비한 복수의 투구 사이트로부터 2분 30초 내에 5회를 던져 그 비거리를 계측한다. 비거리는 파울라인의 중심 지점으로부터 디스크가 떨어진 지점의 디스크의 중심까지 계측한다. 투구 때는 던지는 방법에 제한은 없지만 백핸드 드로우가 일반적이다. 세계 기록은 255m이다. 이 왼편에 보시면은 디스크를 링 안에 통과시키는 종목을 하고 있죠. 이 대회 이것 또한 대회 사진인데요. 이 대회는 어떤 대회냐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디스크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경기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이제 게재한 사진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플라잉 디스크라든지 뉴스포츠가 뭐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아니면 나이 제한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선생님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그걸 좀 보여주고자 선생님이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자,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거리를 겨루는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이제 비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어느 정도 던지는 요령에 대해서 요령을 습득을 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분 30초 내에 5회를 던진다고 했는데 2분 30초가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5번을 던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던지게 되면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기록은 255m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 기록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던지면 255m나 나가는지 선생님도 던져봐야 한 100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나중에 선생님이랑 기회가 된다면 한번 디스크를 던져서 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구라는 종목을 대입한 플라잉 디스크 피구입니다. 피구를 부드러운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하여 하는 게임으로 자세한 설명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으며 배구 코트와 같은 사이즈의 코트를 사용하므로 기존 시설로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실력 차가 크게 나지 않으며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디스크 피구는 디스크로 상대편 내야 플레이어를 맞춰 상대편의 내야 플레이어 수를 줄여나가는 게임이다.
디스크에 맞은 내야 플레이어는 외야로 나간다. 경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시간 동안 경기를 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플레이어의 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양 팀 중 먼저 내야에 있는 플레이어가 모두 아웃될 때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디스크 피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아무리 뭐랄까 부드러운 디스크를 쓴다고 해도 스펀지형 디스크를 쓴다고 해도 우리 아직 저학년에 속한 1, 2학년 친구들이 맞았을 때는 형들이 던진 디스크에 맞으면 그래도 아픕니다.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고학년에 속하는 5, 6학년 친구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눈이라든지 아니면 코라든지 이제 목 가운데 중심 이제 어른들로 따졌으면 목젖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맞았을 때는 아무리 부드러운 스펀지형 디스크라고 해도 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좀 실명 뭐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눈에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선생님은 판단이 들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한 경기와 그 다음에 그 경기에 대한 규칙들을 조금씩 알아봤는데요. 어, 도움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같이 얼티밋 경기를 많이 해봤고 선생님도 얼티밋 경기가 가장 여러분들이 운동량이나 뭐 활동하는 양에 있어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디스크를 이용한 경기 중에서는 얼티밋 경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뛰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체력을 증강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아직은 뭐 체력이 좀 부족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직 요령이 부족한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워하지 말고 운동을 통해서 언제는 얼마든지 체력을 증강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즐겁게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좀 더 요령을 터득하고 이제 체력을 좀 더 길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종목을 또 다른 종목의 경기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